이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쾅! 붉은 양념이 사방으로 튀었다. 하얀 타일 위로, 벽으로, 모두의 얼굴 위로. 부엌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오늘부터 제 아내는 이 집 며느리 아닙니다.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고 시누이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결혼 7년 만에 처음으로 그 남자가 폭발했다. 대체 이 집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평범해 보이던 며느리에게 숨겨진 이야기는 무엇일까? 이 충격적인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보이지 않는 상처를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자, 이제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일주일 전 새벽 5시 서윤아는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다.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다. 남편 박민석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고 일어났다. 윤아가 새벽 청소 일을 한 지 3년째 남편의 사업이 무너진 후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오피스텔 복도와 계단을 닦았다. 허리를 숙이고 걸레를 빨고 쓰레기를 모았다. 누군가는 그녀를 스쳐 지나가며 고생이 많으시네요. 대답하면 더 초라해질 것 같아 고개를 들지 못했다. 9시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샤워를 하고 간단히 밥을 먹고 오후 1시에 다시 나가는 곳은 대형마트 계산대였다. 포인트 적립하시겠어요? 봉투 필요하세요? 같은 말을 하루에 수백 번 반복한다. 저녁 6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윤아야, 이번 주말에 김장하니까 와야 돼. 알지? 네, 어머님. 전화를 끊고 윤아는 한숨을 내쉬었다. 민석이 물었다. 어머니 전화? 응. 김장 오래요.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늘 그랬다. 윤아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명절도 제사도 김장도 그녀의 몫이었다. 결혼 7년. 그녀는 단 한 번도 거절하지 못했다. 조금만 참자. 민석이 늘 하던 말이었다. 그래서 윤아도 참았다.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고 믿으며. 하지만 그날 밤 윤아는 알지 못했다. 이번 주말이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것을. 그날 윤아는 시댁 현관문을 열었다. 민석이 뒤따라 들어왔다. 어머니, 저 왔어요. 시어머니 강말순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그녀가 고개를 돌렸다. 왔어? 윤아야, 배추는 베란다에 있어. 먼저 씻어. 네, 어머님. 윤아는 가방도 내려놓지 못하고 베란다로 향했다. 300포기가 넘는 배추가 쌓여 있었다. 그녀는 한숨도 쉬지 않고 작업을 시작했다. 배추를 씻고 물기를 털고 소금을 뿌렸다. 찬물에 손을 담글 때마다 손가락 끝이 저렸다. 1시간쯤 지났을까? 베란다 문이 열리며 시누이 최유라가 나타났다. 명품 패딩을 입고 화장을 완벽하게 한 채였다. 언니, 나도 도와줄게. 괜찮아. 거의 다 했어. 아니야, 나도 해야지. 유라는 배추 한 포기를 들며 휴대폰을 꺼냈다. 찰칵. 엄마, 여기 밝은 데서 찍어줘. 시어머니가 베란다로 나왔다. 그래, 조금만 오른쪽으로. 거기, 예쁘다. 찰칵, 찰칵. 유라는 몇 장을 더 찍었다. 그리고는 배추를 내려놓고 거실로 들어갔다.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양념을 버무릴 뿐. 유나의 손은 이미 빨갛게 부어 있었다. 고춧가루와 마늘, 젓갈을 섞어 반죽을 만들었다. 손등이 갈라지고 매운 양념이 스며들어 따가웠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와 유라가 과일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유라야, 요즘 뭐해? 그냥 집에 있어요. 요즘 취업이 어디 쉬워요. 그래, 쉬엄쉬엄 알아봐. 뭐가 급하니? 둘은 웃었다. 유나는 베란다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 민석은 방 안에서 나와보지도 않았다. 양념을 다 버무리고 유나는 잠시 허리를 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 그때 유라가 베란다로 나왔다. 언니 힘들죠?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언니 이번 달에도 우리 엄마 용돈 못 드렸죠? 그럼 언니는 이런 거라도 열심히 해야지. 안 그래? 유나의 손이 멈췄다. 유라는 아무렇지 않게 거실로 돌아가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화면에는 방금 찍은 사진이 떠 있었다. 올해도 우리 집 김장 완료. 딸 역할 제대로 하는 중. 좋아요가 순식간에 100개를 넘었다. 부엌 문 앞에 서 있던 민석은 자기 동생의 말과 행동들을 보며 주먹을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김장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유나는 마지막 배추를 항아리에 담으며 숨을 내쉬었다. 손은 퉁퉁 부어 있었고 허리는 제대로 펴지지 않았다. 그때 유라가 다시 베란다로 나왔다. 언니, 김장 다 끝났어요? 네, 거의. 대단하다. 나는 1시간만 해도 힘든데.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유라는 항아리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근데 언니 솔직히 궁금한 게 있는데. 언니는 왜 애를 안 가져요? 엄마가 매일 걱정해요, 알아요? 공기가 얼어붙고 유나의 손이 멈췄다. 아니면 못 가지는 거예요? 요즘 병원 좋잖아요. 한번 가봐요. 유나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유라는 아무렇지 않게 거실로 돌아갔고 유나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3년 전 그녀는 임신 14주 만에 아이를 잃었다. 그때 시어머니가 말했다. 조심했어야지. 1년 후 다시 임신했지만 이번에는 8주 만에 또 잃었다.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너 왜 이리 몸이 약하니? 언니 애 못 낳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위로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의 슬픔을 기억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며 그 상처는 흉터가 됐다. 하지만 지금 유라의 말 한마디가 그 흉터를 다시 찢었다. 유나는 손을 씻으려 부엌으로 들어갔다. 찬물에 손을 담그자 눈물이 났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울지 않으려 애썼다. 부엌 문 밖에서 민석이 서서 그는 모든 것을 들었다. 아내가 손을 씻으며 떨고 있는 것을 보며 민석은 주먹을 쥐었다. 7년. 그는 늘 참으라고 했다. 조금만 더 참자고 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거실에서 유라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이거 봐. 좋아요가 1000개 넘었어. 시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 딸 대단하네. 민석은 천천히 베란다로 걸어가 커다란 김치 항아리를 바라보다 두 손으로 들어 올렸다. 쾅! 7년간 쌓인 분노만큼 민석은 항아리를 들고 거실로 걸어 나갔다. 이 김치, 당신 손 하나 안 닿았습니다. 민석이 절규하듯 소리치자 거실이 조용해졌다. 그는 유라를 바라보며 이거 네가 만든 거야? 유라가 당황하며 말했다. 오빠 갑자기 왜 그래? 물어봤어. 내가 만든 거냐고. 나도 도와줬잖아. 민석이 차갑게 웃었다. 배추 한 포기 들고 사진 찍은 게 도와준 거야? 유라의 얼굴이 굳었다. 시어머니가 끼어들었다. 민석아, 왜 그래? 김치 내려놔. 유나가 새벽 5시부터 이걸 만들었어요. 유나가 원래 그런 일 잘하잖아. 잘해서 시키는 겁니까? 뭐? 민석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유나는 2번 아이를 잃었어요. 3년 전 임신 14주에 첫 아이를 잃었습니다. 그때 누가 위로했습니까? 시어머니가 입을 열려 했지만 민석은 멈추지 않았다. 1년 전 다시 아이를 가졌어요. 8주 만에 또 잃었습니다. 민석아, 그때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넌 왜 그리 몸이 약하냐 하셨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석은 유라를 향해 돌아섰다. 너는 방금 뭐라고 했어? 애를 왜 안 낳냐고? 유나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남의 건물 청소해. 오후엔 마트 계산대에 일해. 명절에도 제사에도 김장에도 유나만 일했어. 오빠, 너는 뭘 했어? 유라는 고개를 숙였다. 이 김치에 내 손 하나 안 닿았어. 근데 SNS에는 내가 만든 것처럼 올리고. 미안해, 오빠. 나도 몰랐어. 몰랐어? 민석의 목소리가 터졌다. 7년 동안 유나는 노예처럼 일했어. 쾅! 김치 항아리가 바닥에 떨어졌다. 산산조각이 났다. 붉은 양념이 사방으로 튀었다. 하얀 타일 위로, 벽으로, 소파로.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유라는 얼어붙었다. 민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부터 제 아내는 이 집 며느리 아닙니다. 부엌에서 퉁퉁 부은 눈으로 유나가 나오며 민석을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민석은 아내의 손을 잡았다. 가자. 여보. 괜찮아. 이제 괜찮아. 둘은 현관으로 향했다. 시어머니가 뒤에서 소리쳤다. 민석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민석은 돌아보지 않았다. 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거실에는 깨진 항아리와 침묵만 남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다. 민석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해. 왜? 진작 이랬어야 했는데.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7년 동안 너한테 참으라고만 했지.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면서도 내가 사업이 망하고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에. 유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괜찮아. 괜찮지 않아. 민석이 유나의 손을 잡았다. 이제 우리끼리 살자. 눈치 보지 말고.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으로 그녀는 웃었다. 그날 밤 유나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석이 받았다. 민석아, 어제 일은. 어머니, 저희 당분간 안 갈게요. 유나도 쉬어야 해요. 민석아, 그게 무슨. 민석은 전화를 끊었다. 유나는 동네 반찬 가게에 면접을 보러 갔다. 사장님은 60대 중반의 다정한 여자였다. 김장 담가 보셨어요? 네, 많이 해봤어요. 유나는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었다. 사장님이 맛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다. 어머, 이거 완전 맛있는데? 감사합니다. 손맛이 좋으시네.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유나는 그 자리에서 일을 시작했다. 처음으로 그녀의 손맛을 인정받았다. 처음으로 누군가 고맙다고 말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민석이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다. 어땠어? 좋았어. 유나는 환하게 웃었다. 민석도 새 일자리를 구했다. 작은 건설 회사의 현장 관리직이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안정적이었다. 저녁이면 둘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시댁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그저 오늘 하루 어땠는지를 나눴다. 오늘 사장님이 내 반찬 맛있다고 했어. 진짜? 당연하지. 너는? 현장 사람들이 친절해. 분위기 좋아. 유나는 민석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뭐가? 그냥 다.
민석은 아내의 손을 꼭 쥐었다. 한 달이 지났다. 반찬 가게에 단골 손님이 생기기 시작했다. 사장님, 저번에 주신 김치 진짜 맛있었어요. 아, 그건 유나 씨가 만든 거예요. 정말요? 완전 맛있었어요. 저희 신랑은 이 김치 아니면 안 먹어요. 유나는 처음으로 자신의 노동이 인정받는다는 걸 느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롯이 자신의 것으로. 그날 밤 유나는 민석에게 말했다. 나 행복해. 진짜? 응. 처음으로. 둘은 마주보며 웃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2달 후 시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전화가 왔다. 오빠 엄마가 쓰러졌어. 민석의 얼굴이 굳었다. 전화를 끊고 민석은 유나를 봤다. 어머니가 쓰러지셨대. 유나는 잠시 멈칫했다. 병원 어디야? 가지 않아도 돼. 아니야. 가야지. 둘은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다. 응급실 앞. 유라가 울고 있었다. 오빠, 어머니 상태는? 의사 선생님이 검사 중이래. 민석은 아무 말 없이 기다렸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다. 환자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빨리 오셔서 큰 위험은 넘겼고요.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 치매 초기 증상도 보입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해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병실로 들어갔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눈을 뜨고 있었지만 초점이 흐렸다. 어머니. 민석아? 네. 유나는? 민석이 뒤를 봤다. 유나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저 여기 있어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하다.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병실 밖으로 나왔을 때 유라가 기다리고 있었다. 오빠, 나 어떡해? 뭐가? 엄마 병원비. 나 돈 없어. 민석은 한숨을 내쉬었다. 일단 내가 알아볼게. 그리고 나 엄마 간병 못해. 나 정신적으로 힘들어. 민석은 유라를 바라봤다. 그럼 누가 해? 유라는 고개를 숙였다. 일주일이 지났다. 시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간병인을 구하기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다. 유라는 하루도 병원에 오지 않았다. 민석은 낮에 일하고 저녁에 병원에 갔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를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았다. 당신 누구세요? 저 아들이에요, 어머니. 아들이 둘인데. 네, 민석이에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 아들 아니야. 민석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유나가 병원에 찾아왔다. 민석이 놀라며 물었다. 왜 왔어? 그냥. 유나는 병실로 들어갔다. 시어머니가 눈을 떴다. 유나야? 네, 어머님. 시어머니가 유나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유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괜찮아요. 아니야. 내가 너한테 못되게 굴었어.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했다. 유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됐어요. 괜찮아요. 그날 이후 유나는 매일 병원에 갔다. 일을 마치고 저녁마다 시어머니를 돌봤다. 민석이 물었다. 왜 그래? 안 해도 돼. 괜찮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며 치매가 빠르게 진행됐다. 어떤 날은 유나를 알아봤고 어떤 날은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당신 누구세요? 유나예요, 어머님. 유나? 우리 집 유나? 네. 시어머니가 울었다. 내가 유나한테 미안한 게 많은데. 괜찮아요. 아니야.
내가 제일 착한 너를 제일 못되게 굴었어. 유나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한 달이 지났다. 유라는 여전히 병원에 오지 않았다. 민석이 전화를 걸었다. 유라야, 어머니 보러 와. 오빠, 나 진짜 힘들어. 못 가겠어. 내가 딸인데. 오빠가 있잖아. 민석은 전화를 끊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유나를 불렀다. 유나야, 네, 어머님. 내가 너한테 한 짓 기억해? 유나는 잠시 망설였다. 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너를 며느리로만 봤어.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 고마웠어. 시어머니는 유나의 손을 꼭 쥐었다. 유라는 안 와? 못 오나 봐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내가 잘못 키웠나 봐. 그런 말씀 마세요. 이틀 후, 시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의사가 말했다. 가족분들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민석이 유라에게 전화했다. 유라야, 어머니 위독하시대. 당장 와. 알았어. 하지만 유라는 오지 않았다. 밤 11시,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눈을 떴다. 유나가 손을 잡고 있었다. 어머님, 저예요. 유나예요. 시어머니가 미소를 지었다. 유나야, 고마워. 천만에요. 너는 정말 착한 애야. 시어머니는 유나의 손을 꼭 쥔 채 천천히 눈을 감았다. 민석이 뒤에서 울었다. 유나는 시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다. 새벽 1시, 시어머니는 유나의 손을 잡은 채 세상을 떠났다. 유라는 끝까지 오지 않았다. 8. 장례식장. 조문객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민석과 유나는 상주석에 앉아 있었다. 유라는 구석에 서 있었다. 고개를 들지 못했다. 사람들이 수군댔다. 큰 며느리가 끝까지 돌봤대. 딸은 병원에 한 번도 안 왔다던데. 요즘 자식이 그렇지 뭐. 유라는 귀를 막고 싶었다. 장례 3일째. 모든 절차가 끝났다. 조문객들이 떠나고 장례식장은 조용해졌다. 유나는 혼자 빈소 앞에 앉아 있었다. 유라가 다가왔다. 언니. 유나가 고개를 들었다. 미안해. 나 정말 못난 사람이야. 유라가 울기 시작했다. 엄마가 아플 때 한 번도 안 갔어. 무서웠어. 언니는 용서할 수 있어? 유나는 잠시 생각했다. 용서는 할게. 근데 잊지는 않을 거야. 유라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장례를 마치고 유나와 민석은 집으로 돌아왔다. 끝났네. 민석이 아내를 안았다. 고생했어. 괜찮아. 너 정말 대단해. 아니야.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거지. 그래도 민석은 아내를 꼭 안았다. 일주일 후 유나는 다시 반찬 가게로 출근했다.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배추를 씻고 양념을 만들었다. 이제 이 일은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자신을 위한 일이었다. 한 달 후 유나는 민석과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다. 요즘 어때? 좋아. 마음이 편해. 나도. 민석이 유나의 손을 잡았다.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어? 유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냥 우리끼리 눈치 안 보고 살고 싶어? 그럼 그렇게 하자. 둘은 마주보며 웃었다. 유라는 가끔 연락을 했다. 유나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다. 용서했지만 다시 가까워지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어느 날 저녁, 유나는 민석에게 물었다. 후회해? 뭘? 그날 김치통 던진 거. 민석이 웃었다.
아니, 전혀. 진짜? 응. 그게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어. 유나도 웃었다. 나도. 둘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다. 시끄럽지 않았고 화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행복했다. 유나는 생각했다. 결혼 7년. 그녀는 늘 며느리로 살았다. 누군가의 며느리.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녀는 서유나였다. 자기 이름으로 사는 사람.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유나는 민석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고마워. 날 지켜줘서. 민석이 아내의 손을 잡았다. 당연한 거야. 그날 밤 유나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다.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가 아닌 그저 자기 자신으로.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며느리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노동은 당연하게 여겨지고 그들의 아픔은 쉽게 잊혀집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착함은 이용당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나답게 사는 것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